존경하는 최홍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편의 박수만 칠 때 환호성과 함께 강사를 맞아주는 분들이 항상 강사를 모으니까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최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또 손발을 들고 반갑게 에너지 넘치는 이 파장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또 뵙는 분도 계시고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2부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퍼스널 브랜딩 나는 좀 잘 되고 있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나는 브랜딩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도전을 하셨고 이 힐리 사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좀 나갈 수 있을까, 특색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볼게요. 저하고 소통 좀 잘 할 수 있게끔 저는 원래 필드에서 영업하던 사람이고요. 돌방이라는 걸 아죠. 돌아다니는 방문 영업했던 사람입니다. 빌딩 타기 혹시 아세요? 건물 가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착착착착착착 이제 영업하고 내려오던 그런 일을 했었고요. 어머니가 제 사부님이신데 30년 동안 보험 영업하셨던 분 밑에서 조기 영업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영업이라는 것이 저한테도 좀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홈쇼핑으로 가게 됐고요. 홈쇼핑에서는 휴스로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브랜딩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서요. 저만의 세일즈 연구소라는 곳을 만들었고 이제 세일즈 언어, 소비자 언어를 제가 사실 힐리월드 영상을 15개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어렵더라고요. 물론 관심도 많았지만 지난번 기존 사업했던 함께했던 분들도 계셔서 좀 더 잘 하고 싶은 욕심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15개 정도를 봤는데 이거 정말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는 파장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주파수를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게 좀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을 좀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나의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브랜딩을 구축한 상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1부와 2부 순서로 나눠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볼게요. 홈쇼핑을 가끔 본다. 홈쇼핑 가끔 자주 본다. 네, 내 짝꿍 손들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네, 주변에. 네, 이분들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홈쇼핑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즘 보면 소통하면서 가잖아요. 자꾸 대화를 시도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해 가시면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홈쇼핑 방청객 모드로 오 이런 버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로 한번 가볼까요? 이해 가시면 하나, 둘, 셋. 완벽하게 이해가 했을 때는 옆사람 눈을 맞추시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좋은 상품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전달해야 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새로운 것을 특히나 기존에 없었던 상품을 새로운 파트를 보여주는 것을 카테고리가 새롭게 이제 처음 느껴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신뢰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첫 번째로 자리를 잡겠죠. 우리는 호를 가지고 있어야 설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호자 세 개인데 어떤 걸까요? 어떤 호 했을까? 좋아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이 전하는, 두 번째, 좋은 상품을, 세 번째, 좋은 언어로 전달했을 때 상대를 설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 자,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좋은 상품을 좋은 언어로 전달하면 우리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사기꾼 정답! 사기꾼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벤치량이 많은 자라네 라고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호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니까 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고 신뢰감을 잘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통하는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상대방의 사인을 또 파장을 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호흡하면서 계속 한번 좋은 사람을 볼 수 있게 자꾸 연습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고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에는 제가 여러분들 방송용 프로그램을 했는데 오늘 인원이 좀 많다고 하셔서 오늘은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 혹시 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이건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억지로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받으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가볼 예정입니다. 자, 오픈 채팅방은 어떤 거냐면 들어올 수 있는 안내를 잠시 후에 드릴게요. 저는 이런 일들을 쭉 해왔고요. 세일즈 연구소, 셀렉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즈 연구소는 각 회사의 상품을 의뢰받고 그 상품을 어떻게 소비자업으로 바꿔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상품이구나, 이거 써보고 싶다, 아니면 노래 나는 기존에 쓰던 게 있는데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상품들. 그러니까 가구, 한샘이나 퍼시스 같은 것들, 최근에 이제 까삼이나 클라우드 소파를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라든가 삼성전자 아니면은 일렉트로닉스의 식기세척기, 아니면 이런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가정용 제품들, 이런 제품들 저희가 맡아서 지금 화법들을 개발하고 이걸 공급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세일즈 연구소입니다. 사실 기존에 이런 브랜드는 없었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돈 벌던 수익 구조가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나만의 브랜딩을 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 유튜버들의 수입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2023년도에 유튜버 1등으로 올라왔던 사람의 총 수익이 450억 정도쯤 얘기를 하니 한 해 수익이 우리는 참 그걸 하면서 그렇게 번다고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왜 짐작 못했을까, 일찍 탔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신기한 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와서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서 아니 그 시장은 포화가 됐어,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그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골라서 그 회사의 아침조회 때 틀어줄 수 있을 만한 것을 잘 선별하는 일도 좋지 않을까? 라고 했던 여러분 이 플랫폼에서 이 큐레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내용들을 뽑아내서 그 회사로 공급하는 업이 생겨버린 상황이죠. 우리는 이제 가봐야 될 것이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까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참여된 나만의 브랜드가 뭐가 될까 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한번 같이 들어와 볼게요. 카카오톡 열어주시고요. 참여할 분들만 나는 좀 귀찮아, 그냥 보기만 할게 하는 분들은 쳐다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선물과의 거리가 좀 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올 건데요. 다음 명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채팅방으로 들어오면 아래쪽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은 풍선 2개짜리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을 딱 누르시고 그 다음 이쪽으로 보면 검색이 있을 겁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주셔서 검색을 할 건데 검색에서 어떤 걸 검색할 거냐면 이렇게 검색할 거예요. 자, 멘트는 이겁니다. 검색하는 내용은 힐리월드 퍼스널까지만 검색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딱 나올 겁니다. 오늘 함께할 방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힐리월드 퍼스널까지 한번 입력해 보시면 우리 힐리월드 로고가 나올 거고요. 이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누르면 아마 참여 코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격 급한 분들 잠깐 기다리세요. 표정이 막 급해. 번호가 지금.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다른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참여 코드까지가 나오면 정상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참여 코드를 짠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본명 넣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여 코드에다가는 오늘 날짜로 넣을게요. 1114번호를 넣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114. 자, 그러면 쭉쭉쭉쭉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이제 쭉쭉쭉 한 번씩 보니까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진님, 박선영님, 양민주님 쭉쭉 해주시고 홍성민님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빠르게 인사해 주시는 분께 점수 좀 드리면서 가볼까요? 가장 먼저 빠르게. 자, 빨랐어요. 지금 엄청 빠르게 지금 인사하시는 분들. 이분 먼저 드릴까요? 오혜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뽑힌 분이니까 100점 보너스 드리면서 갈 거고요.
저 제일 첫 번째 올라왔던 분 계시죠? 첫 번째 인사하셨던 분 여러분 채팅방에 보이실 거예요. 내가 1번으로 인사했다 하는 건 어떻게 계시죠? 엄청 빠르다. 누구신가? 1번이셨구나. 100점 드리고 오해수님 100점 먼저 가지고 출발할 거고요. 점수 좀 누적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확보했다 하는 분께 선물을 챙겨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준비한 선물과 그리고 히리월드에 준비한 선물과 같이 있을 테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로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사업하시는 데 도움될 만한 것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쭉 들어오셨고요. 이제 여기다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션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미션이냐면 카톡 미션 가보겠습니다. 자, 힐링월드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자, 우리 힐링월드 사업을 사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카톡방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 채팅창에다가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볼게요. 시스템의 도킹, 꾸준함, 애정, 호호호가 중요하다. 어느 분이세요? 호호호. 바로 적용 100점 보너스 감사합니다. 이건 적용력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호호호가 필요한 것 같다. 쭉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심, 진정성, 진심, 디바이스, 그립 이렇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자, 올라오고 있죠. 지금 보니까 또 한번 볼까요? 자, 마인드, 애티튜드, 진심, 진정성 이렇게 쭉쭉 지금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또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인성 폭 미쳤다. 꾸준한 습관, 내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시크릿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의견을 쭉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서로가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공통적인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좀 해볼게요. 브랜드. 자, 브랜드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나온 용어고요. 브랜드라고 하는 고대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불로 달구어서 지지다, 투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가축들한테 이거 내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지지잖아요. 그게 브랜드라는 것을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나왔던 이 언어로 처음에 자리 잡혔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정 분야에서 차별화된 나만의 가치를 높여서 인정받게끔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특정 분야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게끔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카테고리가 다양하겠죠. 선생님도 있을 거고, 의사도 있을 거고, 유튜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업에서 특정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가치를 인정받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나의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땡땡이다. 이걸 내보다 하는 건 지금은 채워놓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브랜드의 핵심 가치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생각하셨던 호호호 아니면 나 아니면 디바이스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떠오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간직하고 계시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마지막 hin트를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다가 뭘 채워넣을지가 오늘 완성이 되면 그래도 뭔가 한 가지를 가져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면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나의 브랜드 핵심 가치는 내보다 이렇게 수많은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이 물음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물음표를 가졌어요. 어떤 한 사람이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말 말고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게 사람이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었고요. 좀 더 호롱불 같은 기름에 불이 나오는 거 말고 그냥 꾸준하게 일정한 달기로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뭐가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한 대에다가 어떻게요? 손안의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불과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신제품을 옴니아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이제 옴니아라고요. 급하게 만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어디냐면 애플에서 잡스 형님이 짠 하고
출시를 했어요. 뭘 출시했죠?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이 안에 사전도, 이 안에 카메라도, 이 안에 인터넷이 온 세상에 들어가 있다는 걸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긴급하게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때 나왔던 제품이 옴니아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옴니아가 사람들이 출시됐다는 것을 모르게 해라라고 사라졌던 상황이 있었고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러다가 갤럭시 S1이라는 제품이 처음 출시가 됐죠. 여기서 서로 이제 따라가고자 막 노력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삼성전자 신제품을 옴니아부터 지금까지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2년 정도부터 제가 전부터 계속 이걸 발표했으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 전부터 시대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죠. 불과 인터넷으로 손안에서 스마트폰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오래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의문점을 가졌던 사람,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할 수 없을까 했던 사람이 아이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가 가장 최근에 많이 다투게 만들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건조기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했죠. 남편들은 그건 햇볕을 잘 말라, 평생 햇볕을 잘 말랐는데 무슨 세탁기를 또 사라고 하셨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필수 가전으로 자리가 잡힐 만큼 엄청난 인기가 많아진 기본 공수품으로 자리 잡힌 제품이 되어버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다음날 내 남편이 출근할 때 와이셔츠가 덜 말라서 꿉꿉하게 가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좀 출근할 수 있을까? 비온 다음 날도 뽀송뽀송하게 좀 출근할 수 있을까? 학교 갈 때 할 수 있을까? 교복이 한 벌밖에 없는데 한 벌을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닌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미세먼지 때문에 얘가 이상한 게 자꾸 펄럭거리는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 라는 의문점에서부터 LG에서 건조기가 시작됐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의문점 하나 궁금하게 만들었다 생각했던, 나를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럼 힐링월드는 어떤 궁금증을, 어떤 의문을 품고 시작이 됐을까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강 말고 몸과 마음까지 케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됐지 않을까. 홈페이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참 공감이 됐던 게 바로 공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울림을 같이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의 울림과 건강의 울림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퍼스널 브랜딩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손들고 맞춰볼까요? 정답. 이 영화의 제목? 네, 플레이브라고. 플레이.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원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 이상한 놈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 신기하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점 드릴게요. 놈놈놈인데 신기하게 보면은 이게 놈놈놈 영화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 이상한 놈이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놈놈놈이 필요하다라는 게 퍼스널 브랜딩에서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놈놈놈 셋 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최고인 놈, 두 번째는 최초인 놈, 세 번째가 유일한 놈. 이 세 가지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힐링월드에 오면서 15개 봤다 그랬잖아요. 야, 이건 놈놈놈 그 프로젝트가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브랜드가 바로 힐링월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브랜딩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전체적으로 이 디바이스에 대한 것과 프로그램에 대한 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빠르게 이게 필요하다는 니즈를 느낄까 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더 자신감을 가지고 퍼뜨려서 이게 정말 중요한 제품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전문 파트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전문가가 생길 거고요,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생길 거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접목시켰을 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걸 브랜딩으로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놈놈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브랜드 대결 한번 가볼 건데, 짝꿍하고 인사 잠깐 해볼까요? 2인 1조로 갈 겁니다. 자, 앞뒤 또는 옆에 인사 한번 하시고, 자, 짝을 좀 정해보셨으니까 앞뒤도 괜찮아요. 많은 거 없으면 세 분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세 분이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2인 1조로 자리를 살짝 옮겨서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하셔도 돼요. 자, 그럼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잠깐만, 가위바위보! 네. 자, 이겼다 손 들고, 이겼다. 네. 자, 이겼다는 분 편안하게 계시고요. 졌다! 자, 요분들이 다 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졌다는 건 뭐 할 거냐면 이제 팀제로 갈게요. 내가 점수 받던, 내 짝꿍이 점수 받던 합산 점수로 점수가 높은 팀이 상품권 받아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리 지금 바꿀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다가 좀 힘들 것 같다면 빨리 바꿀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업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지금 바꿀 시간 밖에 못 드립니다. 또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내 짝꿍이 안 들어왔어요 하면 딴 데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짝꿍하고 뭐 할 거냐면 왼손을 악수를 한번 해볼까요? 왼손 악수. 네, 서로 마주 보시고. 자, 이제 그만 흔드셔도 돼요. 자, 잡고 계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뭐와 뭐 단어 두 개를 외치는 우리 이신전신 게임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맞으면 하이파이브, 적다면은 손등을 하면 아유 안 맞더라. 어쩐지 안 맞더라. 우리 파장은 맞지 않아. 주파수대가 전혀 안 맞아. 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요건 요렇게 하는 건데 지금부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 브랜드를 각 카테고리별로 2개씩을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하나, 둘, 셋 외치고 맞으면 하이파이브, 틀리면 손등을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를 좀 맞춰보자. 파장을 보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 자, 갑니다. 첫 번째 두 가지 A와 B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자, 배가 너무 고파요. 집에 있는데 나가기는 좀 귀찮고 추우니까 그냥 집에서 주문해야지. 갑니다. 베비 컵밥 하나 둘 셋. 자, 맞다 하이파이브. 자, 안 맞다 하면 파장을 보내자. 안 맞다. 어쩐지 너랑 잘 안 맞더라. 자, 두 번째 계속 갑니다. 하나 맞췄어요. 두 번째 가볼게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네요. 치킨 먹고 싶을 때 둘 중 하나입니다. 비비큐 교촌 하나 둘 셋. 자, 오. 치킨도 안 맞네. 치킨도 안 맞아. 치킨의 요감을 해볼까요? 요감을 해볼까요? 치킨의 번외 게임 손 잡아주시고 준비. 치킨의 준비 갑니다. 날개하고 가슴살 하나 둘 셋. 심지어 이것도 안 맞아. 자, 날개 좋습니다. 양도 못해. 자, 하나 더 가볼게요. 브랜드 갑니다. 어떤 브랜드 할 거냐면 깔끔하게 커피 한 잔. 잠시만요. 내 돈으로 사 먹을 거예요. 갑니다. 이디야 스타벅스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달라졌어. 신기하게. 대박. 여러분 지금 이디야와 스타벅스 내 돈 내고 사 먹는다니까 이디야. 되셨어요? 하나 더 갑니다. 잘 보시고요. 행사 진행자, 다음에 우리 사회자의 1위원리가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사회자가 온다. 외부 사회자 왔어요.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갑니다. 신동엽, 유재석 하나 둘 셋. 유재석. 자, 여러분 왔고요. 이제 브랜드 하나 더 갑니다. 가볼게요. 스마트폰을 바꿔야 돼요. 나 뭘로 바꾸지? 갤럭시 아이폰 하나 둘 셋. 다 맞았다. 지금까지 우리 합이 정말 주파수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반 정도 맞은 것 같다. 반 밑으로. 네, 빨리 자리 바꿀 시간 드릴게요. 계속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자, 지금 제가 뭘 했냐면 여러분 각 카테고리별로 지금 가장 1, 2, 1등, 2등을 다니는 브랜드들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해서 TOM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카테고리를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최초, 최고, 유일 그 세 가지 룸룸룸을 갖춘 브랜드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탑 오브 마인드, 이 탑 오브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보세요. 무슨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답. 손 들고 제일 뒤에. 네. 굴삭기. 아쉽습니다. 정답. 굴착기. 정답 100점 가져갑니다. 그렇죠. 짝꿍하고 같이 100점이에요. 우리가 포클레인이라고 머리 떠오르셨죠?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탑 오브 마인드로 포클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클레인은 프랑스에서 포클레인을 만들었던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 회사는 지금 포클레인을 만들지 않고 있고 유압기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두산이 그걸 만들기 시작했고 굴삭기냐 굴착기냐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 그런 단어들 때문에 굴착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해서 굴착기로 이야기를 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뭐라고요? 포클레인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죠. 포클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뭘까요? 정답. 스타일러. 정답. 뭐라고요? 의류 건조기? 네. 정답. 의류 관리기? 정답 100점 드릴게요. 그러면 제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스타일러. 안타깝지만 삼성전자 에어드레스라는 제품입니다.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뭘까요? 고객들이 왔을 때 가전에 그렇게 자신감 어깨 뽕이 이렇게 들어가는 삼성전자가 손님들 오면 물어봐요. 뭐라고요? 스타일러 어디 있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둘 중 하나로 나눠집니다. 저희는 스타일러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직원이 있고요. 정말 삼성의 뽕이 이만큼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매출에 이만큼 눈이 높아진 사람은 스타일러 말씀이세요? 일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아는 대로 저 구석에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자신 없으니까 안쪽으로 내려들어가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스타일러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 관리기를 에어드레서라고 얘기합니다. 스타일러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릴까요? 스타일러 써보셨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스타트를 하는 거죠. 물론 마음속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해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의류관리기 에어드레서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거 하나 맞춰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 뭘까요? 정답 통돌이 틀렸습니다. 뭘까요? 일반 세탁기 이걸 원래 정식 명칭은 전자동 세탁기라고 부르고요. 통돌이는 LG전자의 세탁기 이름입니다. 놀랍게 우리는 통돌이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탑 오브 마인드.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하셨던 말씀이 맞아요. 가전제품 튼튼한 거 사라. 그래서 골드스타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께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상품들, 샴푸만 봤을 때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써보신 제품들 있을까요? 없어요? 시크릿만 쓰셨나요? 자, 쭉 우리가 써왔던 제품들인데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상품 있죠? 만약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생필품이라던가 건강식품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걸 뚫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 제품이 정말 탁월하다던가 가격 대비 성분이 너무 좋다던가 우리는 얘기하겠죠. 정말 써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사업하신 분들끼리 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매출 규모가 이만큼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놈 중에서 최고, 최초, 유일 셋 다 안 되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다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도 안 되고 최초도 안 되고 유일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사과를 어떻게 하죠? 먹기 쉽게 하려면 쪼개
한 입에 더 먹기 쉽게 하려면 한 번 더 쪼개요. 바로 쪼개기 기법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초, 최고, 유일 그 놈놈놈을 내가 지금 당장 힐링월드 안에서 내가 조금 그 셋 다 하기에는 제2의 사업자분이 계시니까 내가 최초라고 할 수 없네. 그분이 나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최고라고 할 수 없네. 그분이 있으니까 나는 유일하다고 할 수 없네. 그럼 나는 할 수 없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기를 하는 거야. 반을 쪼갰을 때 그래도 남자분이시니까 나는 여자분들 대상으로 내가 훨씬 더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건강에 대한 얘기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많은데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연령대 안에서 내가 훨씬 더 그 사람과 공감대가 많은데 쪼개서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 안에서는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하고 쪼개기 들어가는 기법을 쓰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칸씩 더 올라오는 거죠. 한 칸씩 더, 한 칸씩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샴푸들 중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했을 때 쪼개기를 시작한 거죠. 어떻게 했으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머리에 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 성분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좀 탈모 예방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했던 사람이 이름도 TS 샴푸, 바로 트러스트가 아니라 탈모 샴푸의 TS라고 약자를 따서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샴푸가 바로 TS 샴푸라는 이 탈모 예방 샴푸가 나왔었죠. 어떻게 하면 그 쪼개기를 썼던 방식으로 놈놈놈 사이를 어떻게 하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나는 그러면 힐링월드 안에서 어떻게 쪼개기를 해서 내 브랜딩을 먼저 조금 더 최소화해서 그걸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찾아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구례, 장은비, 원정맨 누굴까요? 아는 사람 있으세요? 유베카, 개향스, 병아리 언니, 푸디마마, 이노냥 유튜버 정답합니다. 자, 놀라운 건 파워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씩 벌고 있냐면 놀라운 걸 여러분 볼게요. 매출이 544억, 326억, 262억, 1, 2, 3 구례, 장비, 개향스가 지금 3명이 합쳐서 연간 1000억이 넘어가는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입니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튜버가 되자는 뜻이 아니라 많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서 이 사람들이 쪼개기를 통해서 공중파 방송들 말고 나만의 채널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여기서 그러면 가만히 봐야 될 건 어떤 채널 유형들이 인기가 많은가 하는 것으로 상위로 봤을 때 코미디, 게임, 스포츠, 오락, 피플, 테크, 기타, 음악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음악이 원래 인기가 좀 많은 전 세계 글로벌은 음악이 좀 인기가 많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먹방을 하니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먹방 해볼까? 웃기는 건 재밌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힐링이 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물멍, 불멍 이런 걸 틀어놓고 그냥 그것만 띄워놨을 뿐인데 사람들의 방문 횟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 캠핑 갔을 때 불멍하는 거 그걸 고화질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쪽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쪼개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쪼개기. 참 어려워요. 쪼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쪼개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까 뭐 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치킨 브랜드는 2022년 기준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 등록 개수 35,000개. 자, 업 갑니다. 손 들고 갈게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47,000 경매 같아요. 6만 업? 7만 업? 손 들고 갈게요. 제일 뒤에 10만 다운. 9만 다운. 8만 정답 갈게요. 100점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등록된 치킨집 개수가 8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전 세계의 맥도날드 개수가 3만 5천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치킨집 개수가 몇 개요? 요 종이 단덩이에서 8만 1000개.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커피 전문점의 개수는 2022년 기준 9만 9천 개로 등록이 돼서 치킨집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1, 2, 3 바로 BBQ, 교청, BHC 세 가지가 오픈 창업 비용으로 발표했던 게 매장 임대 비용을 빼고 1억 5천에서 2억 사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8만 1,000개가 매장이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치킨집이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나눠 먹기를 하다 못해 이제 매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럼 그들은 쪼개기를 해야 되겠죠. 최초도 최고도 유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그들 입장에서 어떻게 맛으로 승부한다.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식 맛이 상향 평준화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맛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 손님한테 한 마리만 팔지 말고 온 손님한테 추가로 사갈 수 있게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크로스셀링을 가져가자. 그래서 치즈볼도 나오고 옆에서 조그만한 2, 3천원짜리 시켜서 더 먹을 수 있게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쓰죠. 맥도날드는 심지어 여러분 무슨 멘트를 공식적으로 쓸까요? 키오스크가 없을 때는 주문이 끝나고 나면 했던 멘트가 마지막 항상 이거였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하는 순간 웃기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걸 그대로 키오스크에 넣어놨어요. 결제하려고 누르고 가는데 메뉴가 또 떠! 이거 뭐야? 봤더니 내가 주문 잘못했나 봤더니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요 하면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걸 자꾸 끌어내고 있는 거죠. 저희 동네에 있는 치킨집에는 두 매장이 붙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경쟁이겠습니까? 한쪽 매장에는 멘트가 붙어있는 게 어떻게 붙어있냐면 드시고 나도 포장 시 10% 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하면 내가 먹고 가져갈 때 포장해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사가는 사람은 못 파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옆에 매장에 몇 퍼센트 할인이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아빠만 먹고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지 라고 써있습니다. 계산기 위에 계산하려다가 그 옆에 뭐 하는지 아세요? 종이 포장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치킨 담겨져 있어요. 샘플로. 이걸 들고 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옛날에 월급날 들고 왔던 그것을 그대로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멘트가 저게 6살, 7살짜리 애가 삐뚤빼뚤하게 적글씨를 써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계산할 때 왔다가 한 마리 포장해 주세요 하고 그냥 다시 와요. 이 친구들 애 아빠 왜? 하니까 너도 가봐 했더니 오더니 추석이 죽고만 저도 한 마리 포장해 주세요 하고는 들어와요. 500한 잔 더 먹을까? 하고는 맥주 2잔에 치킨 한 마리 먹고 가기로 했었는데 맥주를 한 잔씩 더 먹고 총 3잔씩에다가 치킨은 3마리를 사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게 재밌는 결과였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이게 좀 잘 먹히다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아니 액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빠 우리도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위쪽에다 액자를 걸어둔 거예요. 제가 또 의사를 넣어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런 걸 좀 컨설팅하는 사람이며 약간 높이 있으면 텍스트가 잘 안 보이고요. 앉았을 때 눈높이로 보시니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더니 그러면 대표님 혹시 소주 한 잔만 받아보시겠어요? 전 받아요. 네, 아이고 받았어요. 드셔보시죠. 딱 맞네요, 높이가. 딱 맞네요. 제가 이걸 보더니 한 잔 먹을 때마다 기분이 보여. 한 잔 먹을 때마다 아빠 한 잔 먹을 때마다 우리도 치킨 먹을 수 이게 보이는 거죠. 사람마다 참 재밌는 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최초, 최고, 유일이 아니더라도 쪼개기를 통해서 분명히 그 상권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아빠들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감성 멘트로 이걸 넣어주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치킨을 봉투째로 놔두니까 사람들이 사가기까지 하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 네 중에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 어떤 거 쓰십니까? 당근 하십니까? 당근. 혹시 번개장터 하시는 분 계실까요? 번개장터 한다. 오, 번개장터 좋습니다. 헬로마켓 중고나라. 여러분 약간 좀 일부러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왠지 당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여러분 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한번 보세요.
한 달에 이 앱을 사용하는 중고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432만 명이 아니며 1,432만 명.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4분의 1이 어디입니까? 훨씬 넘은 5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만큼 쓰고 있더라 하는 거죠. 비율을 따져보면 원래 제일 많은 1등이 어디였을까요? 중고나라. 병원도 가장 많고 상품도 가장 많은 곳이 중고나라였습니다. 최초 최고 유일이었습니다. 근데 치고 나오기 시작했죠. 뭐 때문에? 빈틈을 봤어요. 어떤 빈틈?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보고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카카오에서 내부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중고거래하는 만들었던 시스템이 바로 당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판교에 있던 엄마들이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줘. 거기 같이 할래? 라고 해서 시작됐던 게 판교 카카오 주변에 있던 엄마들이 같이 시작했던 게 당근으로 첫 번째 스타트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갔죠. 뭘 했죠? 동네 인증이라는 걸 넣어버리니까 사기를 치면 안 되는구나. 웃기는 건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온도를 줍니다. 어떻게 친절해요, 빨라요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게 뭐라고? 저 혹시 온도가 제가 지금 낮아서 그런데 지금 피드백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온도를 높이려고 나눔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웃기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재밌는 건 이 헬로마켓 중고나라를 제치고 당근마켓이 1등으로 치고 올라왔던 게 바로 쪼개기였죠. 어떻게? 바로 중고나라보다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직접 거래할 수 있게끔 만날 수 있게 쪼개기로 최초로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최고로 만들어버리자. 유일하게 만들어버리자. 라고 했던 방식을 처음에 도입했었죠. 근데 재밌는 건 당근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두지 않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번개장터였습니다. 번개장터가 번개처럼 치고 나옵니다. 어떻게 치고 났을까요? 쪼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백화점 여의도 좀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여의도 현대백화점 새로 생긴 곳. 네.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거기 이제 현대백화점 제일 마지막에 생겼으니까 최고 시설을 잘 갖추려고 노력을 한 곳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와요. 백화점 담당자에게 안녕하세요. 저희 현대백화점 여의도에서 물건을 좀 팔고 싶습니다. 어떤 거 팔고 싶으신가요? 저희 중고 스니커즈를 팔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 된다. 여러분 백화점에 중고 스니커즈 파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담당자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무슨 얘기하냐고 해서 당연히 노라고 했죠. 계속 찾아가서 지금 매출 규모가 이렇고 보여줍니다. 실제로 안에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다 연락을 하시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되고 희귀템들이 많다 보니까 몰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시면 신발 부그즈트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중고 물품을 백화점에서 파는 사태가 벌어졌죠. 심지어 놀라운 건 사람들이 줄을 쫙 서기 시작했고 그 줄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난리가 났었던 기사가 한참 나왔던 게 바로 부그즈트라는 이 번개장태 신발. 하나의 나이키와 샤넬과 콜라보한 게 1,200만 원. 아디다스와 구찌와 콜라보한 희귀템 이런 것들이 8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사고 싶어 하는데 매출도 여러분들 팍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쪼개기를 통해서 부그즈트라는 것을 백화점에서 런칭했던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쪼개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퍼스널 브랜드이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쪼개서 이제 들어갈 것인가. 자, 그럼 쉬는 시간 갖고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 겁니다. 내가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뭘 잘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 하는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카톡을 하나씩 모두 다 보낼 건데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보는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건지 가장 행복했던 칭찬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게요. 어디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히리월드 사업하는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는 제품 설명하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또는 아니면 나는 이 관계 형성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내 스스로 생각했던 4가지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거지?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칭찬은 뭘까?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은 어떤 게 있는가? 사업가로서 네 가지를 먼저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톡을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을 두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일단 열어드릴게요. 카톡. 자, 어떻게 보낼까요? 이렇게 보낼까요? 자, 여기서는 제일 친한 친구, 나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폰서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아는 가족도 좋고요. 선배도 좋고 동료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미션을 받았어. 내용은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과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다른 점 이렇게 두 가지인데 답장이 주면 고맙지라고 해서 메시지를 최소한 5명 정도한테 전송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썼던 내용과 답장이 온 내용과 중복되는 것을 좀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끝나고 같이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먼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네 가지 열어드릴게요. 다시 이거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행복했던 칭찬,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 이거 어떤 말인지 한번 써볼게요. 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쓰고 나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썼다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팅방 있죠?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메시지가 뭔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걸 메모를 또 다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이분이 잘하는 건 정리를 잘 하시네요. 그죠? 요약을 딱딱딱딱 잘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해요. 좋아요. 십행시 도전도 있으세요, 지금? 갑자기 십행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작성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네 가지 작성해서 톡방에다가 남겨보겠습니다. 다른 점? 내가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짝꿍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 짝꿍한테도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건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사업 같이 했던 분이라면 분명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천천히 작성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10분간 쉬고 두 번째 시간 요거 내용 보면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카톡 보내는 거 아까 다시 열어드릴 테니까 내 거 쓰고 나서 그냥 카톡 한번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포함해서 15분간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요걸 쓰는 시간 포함해서.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바이스 공짜로 온 거. 무슨 영수증에 써있는데 모았다. 영수증에? 버렸어요? 영수증 집에 있어요. 박스 그요? 이게 왜냐면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증정명 봤어. 집에 있을 텐데 영수증 집에 있어요. 안 버렸던 거 같아요. 아 원래 저는 DIY 되면은 장마제 하나만 와요. 아니요, 안
기본이야. 기본 받으면 잘못해. 그래서 정확히 차이가 나요. 기본은 금액 200 얼마짜리 샀지? 189만 원 사고 60만 원짜리 디바이스 갔는데 태양이는 직급도 디아야가 3명이 넘어서 디바이스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골든스에 가지고 잘못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고 태양이 지금 디바이스 꺼내봐. 이거 연결해놨어. 이거랑 연결했어요? 여기 동시 이렇게 해주셨어요. 봐봐. 켜봐. 그냥 뒤에 올려있는 대로 골드 사이클이 골드 사이클밖에 없어? 아니 골드 사이클도 없고 이상한 거만 두개 나와. 아니 이게 안 뜬다니까. 블루투스 켜야지. 이게 뭐야 이게?